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종규 박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정말 문재인 정권 1년 10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그 우라통이 터지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강,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이 문재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어떻게 100살 넘어서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묘책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이종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 박사님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주어진 생명, 자기 그 인생 이걸 다 끝까지 마무리하게 재미있고 보람있게 산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저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그 매스컴 통해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두들겨 맞고 스트레스 받고 우라통 터지고, 네. 그걸 어디 가서 회포를 풀어버리겠어요. 그런 스트레스, 이게 간접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예. 인간의 수명에 갖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내적인 것도 있고 외적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적인 요소라 그러면 내가 항상 공부도 하고 수양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예. 놀 때 놀고 스트레스 풀 때 풀고, 예. 그러면 그 인간 수명에도 굉장히 좋고 신선한 그런 충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북핵을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나느니 안 일어나느니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네. 일례로 이 동해안은 저는 좀 동해안에서 이렇게 개업을 하고 있지만 이 태백산맥 때문에 먼지가 그래도 좀 덜 넘어와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렇죠. 문세먼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미세먼지들도 네. 이 폐 안에 들어가면은 잘 빠져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후유증에 시달리거든요. 특히 옛날에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거 미세먼지 박히고 되면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캔서도만 암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런 스트레스. 자, 그러면은 계속 문재인은 스트레스를 주고 대한민국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김정은이가 핵폐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준다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건강 프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냥 미세먼지 폭탄, 자기가 집권하면 30% 줄이겠다며. 근데 오히려 30%가 더 늘어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130% 늘어난 것 같아. 그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문재인이가 스트레스를 주고 미세먼지 폭탄 터뜨리는데, 지옥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만 100세 넘어가 살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이거를 한 칼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수학 공식적으로 할 그런 해답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죽습니까?
근데 죽어요, 그렇다고 예, 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인간의 수명이 뭐 100세. 근데 사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세를 넘어서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제 욕심에는요. 예, 예. 막 지금 상태에서는 100세까지만이라도 살자. 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보람 있게 얼마만큼 자기의 그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사느냐. 예를 들어서 한 80쯤 돼 가지고 요양원이나 들어가고 치매에 걸리고 뭐 암 여러 가지 말기암 환자로도 시달리고 그런다면 허허. 그게 식물인간처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생명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겠나. 물론 호흡을 하고 심장 박동을 하니까 그걸 살아있다고 저해한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예. 엄밀히 따라서 휴먼빙이란 거 인간이란 걸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이라고 보기엔 조금 제쳐놔야지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만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치매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보시고 아니면은 정신과 병원에 가보시면은 예. 그 세계는 우리하고 또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럼요. 예.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상의 그 잣대를 가지고 그 환자들을 바라본다고. 치매 환자를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거냐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렇게 말을 안 듣다 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게 손찌검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럼 다 저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수양도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오늘도 어디 그 부고나를 보니까 예. 9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 이건 단명하는 거고 요즘 보면은 뭐 104살, 105살, 예. 110살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100살을 넘어가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넘어가던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한 삶이 누구는 원치 않겠어요? 맞습니다. 다 원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또 100세도 넘어 살 수 있냐 이거죠. 뭐 누구처럼 뭐 자기 뭐 가족이 뭐 비리에 휩싸였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에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을 수 없는 거고. 예? 어떻게 해야만 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 얘기는 검찰 같은 데 네. 한번 가보셨나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은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내가 클리어링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도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 공부해라 뭐 해라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거의 요 맹랑하죠. 요 애들도 옥상에서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이 그런 늘어나고 애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물며 그런 공부하라는 것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교육적인 거, 뭐 친구 관계 심지어 개돈 떼어가지고도 도망가기 전에 벌써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사실은 외적인 스트레스예요. 외적인 스트레스. 외적인 스트레스. 그 외적인 스트레스. 정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또 경제 아니 세계 경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그 경제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은 참 어떤 개인의 힘으로 자기가 조절을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그런 이런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아하. 내적인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내적인 스트레스는 뭐죠?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예를 들어서 아하.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갈등 또 공부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애들한테 공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활로를 내가 갈 수 있는 활로를 지켜주고 봐주고 이렇게 알선해주고 이런 게 또 부모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 사회. 왜냐하면 에고가 아주 극심하게 발달한 에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는 너 나는 나야. 예. 우리처럼 우리 지난 세기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대개 그건 거기 따라갔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외부 스트레스, 내부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이거 오잖아요. 예? 예. 나는 정말 문재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 뉴스만 들면 그냥 오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기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 하나 한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예.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적절하게 적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2015년도 4월 달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10,000명 이상이 매몰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통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어허, 얼마나 좋. 몇 명이 죽었는지. 네. 다만 10,000명 추정된 이상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이제 거기를 약보따리를 들고 갔는데 예, 예. 가서 보니까 그 도시 네팔 카트만두에서 조금 나가면 한 듀리케리한 시간인데 네. 거기서 이제 처음에 간 때는 뭐 무너지고 금이 가고 건물에 이런 것만 보다가 막상 중국 국경 쪽까지 들어가니까 마을 전체가 완전 폭삭이야. 네. 화약 연기만 없고 예, 화약 예. 냄새만 예, 없고 예, 연기만 없다 뿐이지 야 이럴 수가 있었구나. 사람 사는데 이런 게 있구나. 어허. 그러니까 그때 그 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주민들이 말이에요. 이런 동그란 탑 같은데 그 사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들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사람들이 외국인 오니까 그 박수를 치면서 어허. 반갑게 웃으면서 어허. 거기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나마스테 그렇죠. 인사를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기가 나오겠냐고. 난리가 났지. 네. 그리고 누가 하나 이제 물을 하나 이렇게 물 한 잔을 가지고 오니까 손님 드시라 그러고 그 물 하나 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놓아 먹어요. 예. 참고로 우리 이종규 박사님은 이 평생을 네팔, 뭐 뉴질랜드 이런 또 뭐 스리랑카 정말 그 어려운 나라 전 세계를 참 돌아다니시면서 참 의료 활동을 하신 참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슈바이처 박사십니다. 아이고, 지금 저 경상북도 울진에 그 평해라는 데서 지금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네팔 그 국민들이 그 엄청난 지진 피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죠. 우리는 가진 사람일수록 근데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또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정신적 여유가 없고 야 저러다가 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저렇게 살아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물론 그분들이 또 저를 보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아니 이렇게 극심한 이런 재난 상황에서 당신네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냐? 웃음이 거기서 나오냐? 네. 집이 다 완전히 매몰이 되고 가족들도 일부분은 또 행방불명이 되고 그런데도 그렇게 웃음을 얼굴 표정에 웃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그렇죠. 그게 철학의 문제죠. 예, 그죠? 예. 철학의 문제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어라.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누가 조금만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도 발끈하잖아요. 발끈하죠. 예. 발끈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그 여유 있는 모습. 지금 특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른바 그 좌우 대립, 예. 이 남남 갈등 속에서 정말 짜증나는 소리가 예, 맞습니다. 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해가지고 점점 이제 소위 말하면 강팍해지는 거죠. 예. 심성이. 참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잔인해져요. 잔인해지죠. 그리고 그다음에 극과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극으로 가면은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벌어지게 더 벌어지는 거죠. 더 염장, 응? 예. 염장지는 염장질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예. 그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외적인 스트레스는 당신 개인이 할 수가 없어. 아하. 윤칼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도 이거 대한민국의 정치를 갖다 순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예, 예.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윤카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 이걸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예. 스님도 아니고 뭐 목사님도 아니지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잖아요. 또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폭발하고 싶었던 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터트려주면 박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식적으로 하는데 국민들한테 정말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야, 내가 지금 이 텔레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없나 해서 제가 그럴 때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 계속 죄송합니다만. 예. 예. 그래서 이 윤카세가 자 이게 잘한다 하더라도 네. 내가 다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암만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하겠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외적인 요소들은 차지하고 나서라도 내적인 문제, 친구 관계, 또 이웃 관계, 네. 또 선후배 관계, 아내, 그렇죠 가정. 가정. 자식들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하. 근데 이것도 그게 컨트롤이 가능한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컨트롤이 되죠. 정도?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뭐 내공 종교적인 문제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요런 시국이 좀 뒤숭숭하고 그럴 때 불안해지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리고 그럴 때는 종교의 힘도 꽤 크구나 많이 느낍니다. 야, 오늘 이게 근데 그렇다고 저는 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네, 종교의 힘이 이 참 극악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적인 스트레스는 이건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외적인 스트레스에 아동바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예. 그리고 내적인 스트레스는 가급적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스트레스, 내가 외부에서 받는 내 수명을 갖다 저해하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뭐 인간의 수명은 한 150년이라 그렇지만 150년 사는 사람 봤어요. 현세.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의학도 발달돼서 그래도 아마 우리 어릴 때는 60 먹은 사람이 환갑잔치면 동네 마을 잔치였어요. 요새 60에서 잔치한다 그러면 다 침뱉어요. 욕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80에서 미소 잔치하는 것도 생일 잔치라 그러지. 생일 먹는다 그러죠. 지금 이제는 앞으로 100세까지는 가시는 게 그나마라도 요즘에 한 트렌드라 그럴까요? 그런 정도는 평균은 한다고 봐야 되겠죠. 100세까지. 제가 그 태극기 집회를 이제 자주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연설을 하기 전이나 또 끝나고 나서 그 주변 분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저한테 또 어떤 위로의 말을 좀 듣고 싶은가 해서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것만큼 또 그게 힘든 그렇죠.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종기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의학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의 철학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to live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종규 박사님은 아버님이 지금 95이신가요? 예, 95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을 관찰해 보면은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그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위 스트레스 관리를 그렇죠. 외적인 스트레스는
아예 그냥 뭐 귀를 닫고 사시는 죠. 아. 왜냐하면 아니 좋은 소리가 들려야지 이게 되는데. 뭐 북핵이다 어쩌다 그래서 김정은이 뭐 김정은이 대북 제재 완화 맞아요. 뭐. 그 양반들은 6.25 전쟁 일제를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야, 난 그거 듣기 싫다. 에이 고얀. 그럼 끝이에요. 아. 그 대신 뭘 하냐? 자기 스스로의 내적인 그런 요소들에 집중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를 하신다든지 아. 또 서예를 글씨를 좀 쓰신다든지 또 95이 된 양반이 컴퓨터를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버지 그 눈이 보이세요? 그러면 아니다. 안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낫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볼 때 이종규 박사님 말씀보다도 중요하신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95세 된 노인이 뭐 하면 뭐라고 얼마나 그 연세에도 이 도전을 하고 그렇죠. 시도를 하시는구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진첩 옛날 된 사진첩 예, 이런 예, 거 딱 해놓고 이땐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설명이 없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 사진은 네가 뭐 몇 살 때 뭐 했던 건데 설명을 붙여놓는다 사진 뒤에. 고치다가. 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 스스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 보람 있게 하려고 하는 거. 네. 뭔가 남겨놓고 가려고 하는 거. 뭐 물론 지저분한 걸 남기면 네, 조금 추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가족들을 위해서 예. 슬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건 이런 거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는 거. 예. 항상 수양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존경스럽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이종규 박사님의 그 아버님은 윤카세 TV가 1월 22일 날 춘천 윤창주 정치학교를 했죠. 예, 거기서 그 맨 초반에 95살의 연세신데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제가 뵀는데 어떻게 해서 대체 그 윤창주 정치학교가 춘천에 열린다를 아셨냐 했더니 윤칼세 TV를 이 스마트폰으로 보고서 알고 아셨답니다. 바로 그분의 자제분이 우리 이종규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 예. 지금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의 경우 예. 100세까지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뭐 기본입니까? 노력해 봐야죠. 예. 정말 오늘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굉장히 그 비의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평생을 의료계에 종사하신 우리 이종규 박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라.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 예. 뭐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나요? 예, 아주 적합하네요. 유유자적. 예. 저부터 유유자적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방송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또 좋은 칼럼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네. 나는 스트레스 받지만 많은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보람을 가지시면 돼요. 아이고. 그 보람으로 또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네. 이 박사님이 참 좋으십니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칼세 TV 초대석에는 동해안 바닷가 의사, 동해 바닷가 의사, 경북 울진 평해읍에서 가정의학 개업을 하고 계시면서 참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이종규 의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